안녕하세요. 김호뱅 여사입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의 하반기 시행 지침에 대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류 작성 방법까지 지난 상반기 시행 지침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신청 가능 여부 판단부터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까지 공보문과 실제 양식을 토대로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2026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시행 지침인데요. 26년 상반기에는 25년 12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25년 11월에 시행 지침이 만들어졌어요. 먼저 목차를 보시기 전에 이 사업의 핵심부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법률에 근거한 국가사업으로 청년을 농업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핵심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영농 정착 지원금, 정책자금 최대 5억 원, 농지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이 네 가지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또 제가 지난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이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시행 지침에 안내하기에 앞서서 이 얘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선정되면 매달 110만 원이 바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작은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사업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청년 창업농에 단순히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제로 농사를 시작한 이후에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후에도 자동으로 매달 입금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고 행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지연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집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서 지급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이유로 실제 현장에서는 선정은 됐지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청년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초기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종자 구입이나 비료 구입, 시설 설치 비용, 생활비 같은 기본적인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이 지원금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인데, 이 정책 자금도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농협 대출 심사, 신용평가, 농심보 보증 절차 동시에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자금 확보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돈을 먼저 지급해주는 사업이 아니라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초기 운영 자금을 반드시 별도로 확보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와 농자재 비용, 운영비를 본인 자금이나 가족 자금 또는 기타 자금으로 미리 준비하셔야 실제 사업 진행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단순히 농사를 열심히 짓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지원금이 지원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초기 자금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수익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지원 자격과 요건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연령은 만 18세에서 39세이고 총 영농 기간이 3년 이하인 자이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영농을 준비하는 예비농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 보면 25년도 2차 모집 대상자도 선정에 포함하기 위한 26년도 1차 모집 한정 기준이라는 특례가 적용되었는데요. 통상 상반기에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작년 25년도에는 제도상 문제로 2차 모집을 하지 않은 지자체가 다수여서 25년도 2차 모집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를 25년 12월부터 1월까지 선정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하반기 모집에선 이런 특례가 적용되지 않겠죠. 그리고 병력필 또는 병력 면제자는 병력필 증명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 거주지는 사업 신청하는 시군 특광시에 실제 거주를 해야 되고,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전일까지 주소 이전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해도 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학생, 그리고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과거에 요 지원 사업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서류에서 서류 접수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사업 선정 이후에 폐업이나 퇴사 예정이거나 졸업 예정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선정 규모 1차 2,000명, 2차 지자체별 자녀 선정 규모 이내라고 적혀 있네요. 지특회계 자율개정 이관에 따라서 기존에는 농림축산부 중심으로 사업 내용과 기준을 통제했다면 이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시군구 자체적으로 선정 규모를 정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이 됩니다. 이거는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서 선정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급 조건은 사업 신청한 시군 특광시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최대 3년간 지급이 되면서 매년 11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차에 월 110만 원, 2년 차에는 월 100만 원, 3년 차에는 월 90만 원으로 최대 3,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돈은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고 사용 용도도 제한됩니다. 생활비는 가능하고 농자재, 토지나 고가 장비 구입은 가능하지만 사치 소비는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생존 자금과 운영 자금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영농 정착 지원금 외에도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이라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금액은 최대 5억 원까지고요. 연 1.5%의 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5억 원에 연 1.5%면 연 750만 원을 12개월로 한 달에 62만 원씩 납부를 하고 원금 균등 상환이라는 것은 매달 같은 원금이고 이자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매달 원금 200만 원 가량이 나올 거고 이자가 32만 5천 원. 그래서 한 달에 270만 원 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7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려면 5년 동안 수입 구조를 높여가야 되겠죠. 이제 실제로 제출해야 되는 5개년 영농 계획서 양식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1번 영농 유형 및 품목 선정 근거입니다. 주품목을 정하고 연차별로 어떤 품목을 할 건지 꾸준하게 이어질 거면 똑같은 품목을 기재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3년 차에 변경을 할 거라면 어떤 품목인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품목이랑 부품목을 나눠서 같이 2모작, 3모작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부품목이 추가가 된다면 어떤 품목인지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추가된 게 주품목 선정 근거인데 지역이나 토지, 경력을 예를 들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1-2번 농업 경영 구성원. 구성원에서는 가족이 함께 경영할 수는 있지만 부모의 경영 기반에서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주체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함께 도울 가족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확이나 생산 공장에 필요한 인력을 계획해서 상시, 임시 근로로 나눠서 몇 명을 고용을 할 건지 기재를 하시면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요 아래에는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추가로 설명을 해주면 가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2번, 2-1번에 농지 시설 부지 소재지인데요. 여기에서 현실성이나 타당성, 정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지역의 장목이 적합한 이유, 인프라나 유통 구조가 적합한지,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내용을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2번 소유, 농사지을 토지를 소유와 임차로 나눠서 주소를 기재하면 되는데 만약에 예비농이시라고 하면 매입 희망지 주소를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4번 농지 시설 확보 방법 및 운영 계획인데요. 이 내용이 서류평가와 면접에서 가장 많이 질문되는 파트예요. 이 사람이 진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행 가능한 계획인지를 확인을 하고요. 요 시설 확보나 농지 확보는 농지은행이나 가족의 농지를 승계받던지 임차할 건지 어디에 얼마나 확보하는지 그리고 연차별로 얼마나 추가될 수 있는지 확보 시기는 언제인지 이런 부분이 이런 시점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으면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2-2번 농지시설 부지 규모인데요. 규모는 몇 평으로 할 건지 작성할 때는 제곱미터 단위로 작성을 해야 되고 연차별로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다면 그 연차에 맞춰서 어디에 추가를 할 건지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정된 연차에 농지 확보를 추가로 못한다거나 변경을 한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2-3 가축 사육 규모인데요. 가축을 사육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맞게 비유구, 번식구, 한우, 유구, 젖소 분야로 몇 두를 현재 가지고 있는지, 몇 두를 추가할 건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2-4번 농작물 재배 시설 및 가축 사육 시설 규모인데요. 일단 예시로 유리온실, 비닐온실, 축사, 가공시설로 기재가 돼 있고, 추가로 어떤 창고나 이런 부분들을 뭐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표를 아니면 상관없는 것들은 지워서 안 할 부분들은 지워서 기재를 하시고 추가로 더 줄을 만들어서 작성을 하셔도 돼요. 현재 시설이 얼만큼 있는지 1년차에서 5년차까지 얼만큼 계획을 하는지 그 단위도 이제 제곱미터로 해서 몇 평으로 사용할 건지 작성하시면 되고 아래에 표가 또 이게 추가가 됐어요. 올해는 확보 방법 및 운영 계획. 이 부분에도 이전의 내용과 동일하게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할 건지, 어디에다 위치해서 할 건지, 왜 추가를 하게 되는지, 이 갖춰진 시설로 어떤 걸 할 건지 이런 운영 계획들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죠. 3번 농기자재 관련인데요. 요즘은 트랙터 컴바인 말고도 드론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드론으로, 방제 드론으로 사용을 해서, 방제 드론은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후계 자금, 육성 자금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몇 년 차에 몇 대,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얘기를 하시면 되고, 이것도 동일하게 어떻게 확보할 건지, 농기자재로 어떤 농사의 어떤 부분에 활용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4-1 자금 조달 계획인데요. 자부담과 정책 융자금을 나눠서 예산을 잡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자부담으로는 농지 확보하는 비용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융자금으로 시설이나 그 외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추가된 게 자금 출처인데요. 내가 자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마련한 건지, 저축인지 퇴직금인지, 부모의 이제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뭐, 그 책정한 예산에서 융자금으로 활용할 거면 융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2 영농 규모 대비 매출 목표. 이게 올해 가장 힘들게 작성하는 부분들이에요. 추가가 된 내용인데, 이 표를 넣은 이유가 이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지 이 수치가 현실적인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규모나 생산량, 단가, 매출, 비용에 따른 순수익의 구조까지 이 흐름이 전체적으로 다 맞아야 됩니다.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요. 그리고 시설도 조금씩 고도화되면서 고도화되는 구조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연차별로 투자 구조는 필수고 면적이랑 생산량, 단가 요 세 가지를 이제 다 합해서 매출 목표를 잡습니다. 그리고 선정 이후에 정책 융자금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 정책 융자금은 이제 지원금이라고 들어가죠. 영농 정착 지원금하고 융자금 이런 조수입에 대한 내용도 금액도 포함을 시켜야 나의 매출에 영향이 되면서 설득력이 있겠죠. 요 매출 목표는 반드시 올바른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5번 판매, 마케팅 및 홍보 계획인데요. 올해는 추가된 게 판매처 확보 방안 및 연계 홍보 계획이 추가가 됐어요. 공판장에 100%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온라인이라면 어떤 경로를 할 건지, 또 그 경로를 택한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해서 알려주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6번 장애 및 위험 요인 관리 계획입니다. 장애 및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원래 있던 그 카테고리인데 내용이 좀 변경이 됐어요. 실제로 예상되는 문제를 몇 가지 예시를 주었고요. 기술, 시장 요인, 자금, 생활 요인 이렇게 예시를 주었고 이 외에 이 장목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해서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건지 자세하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7번째 교육 훈련 계획인데요. 여기 나와 있죠. 농업 교육 포털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농사에 관련된 교육이 있다면 비슷한 교육 똑같은 작물에 대한 교육이 없다면 비슷한 작물로 어떤 교육을 받을 건지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8번 영농 동기 및 경영 계획인데요. 생각보다 이 부분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8-1 영농 동기 및 현재 상황인데 문장을 만들어서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단순히 왜 농사를 짓고 싶은지 쓰는 항목이 아니라 평가자가 이 사람을 뽑아도 되는지 판단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감성적으로 작성을 하지 마시고 논리와 근거 그리고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영농 동기를 작성할 때 왜 농업을 선택했는지 단순한 관심이나 희망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과 연결시켜서 작성을 해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관련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농업의 가능성을 느꼈다는 흐름으로 작성을 하시고, 경험이 전혀 없다면 이렇게 농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수강하고 현장 실습을 하고 농가를 방문해서 느꼈던 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농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풀어주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영농 방법입니다. 해당 작물을 어떻게 재배할 건지, 어떤 기술을 사용할 건지, 다른 농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을 가질 것인지 작성하면 좋겠죠. 평가자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단순한 초보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할 거예요. 세 번째로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자금은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지, 농지는 확보가 됐는지, 아니면 확보 예정인지, 관련 교육을 이수했는지, 가족의 지원이 가능한지, 실제로 영농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성장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방향, 지역 농가나 협력해서 로컬 푸드나 직거래를 통해서 판로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규모를 확장하겠다는 계획까지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 이 항목은 감성적인 글이 아니라 준비된 과정과 실행 계획을 보여주는 글이어야 되고, 영농 동기에는 경험과 선택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영농 방법에서는 구체적인 기술과 차별성을 제시하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실제 준비 상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마지막으로 성장 계획까지 포함해서 전체적 흐름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이 구조로 작성을 하시면 평가자가 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계획서가 되고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8-2 경영 계획인데요. 아래 나와 있는 이 여러 항목을 참고해서 작성을 하는데, 지금까지 작성했던 계획을 종합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영 목표를 연차별로 어떤 수준까지 성장할 것인지 수치로 표현해 주시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1년 차에는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3년 차쯤 됐을 때 매출을 얼마까지 달성을 하겠다. 또 5년 차에는 규모 확대, 수익 안정화 같은 흐름으로 작성을 해서 평가자가 이 사람의 성장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또 연차별 자금 운용 계획은 초기에는 시설 투자와 농지 확보에 자금이 집중이 되고, 이후에는 운영 자금과 확대 투자로 전환되는 구조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정책 자금이나 후계농 자금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 얼마를 사용하고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작성해야 현실성이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생산 기술과 영농 기반 구축 계획은 어떤 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재배할 건지, 단순히 재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나 차별화된 전략을 포함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판로 및 마케팅도 위에 5번에서 작성을 판매나 마케팅에 대해서 작성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장형으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농협이나 공판장,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 판매, 이런 다양한 여러 판로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고객을 확보할 건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농업인이 될 것인지까지 작성을 해서 미래 농업 경영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어필을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구조로 작성을 하면 단순한 계획서가 아니라 실제 사업 계획서와 같은 완성도를 갖추게 되면서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혹시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